자, 여기는 뭐 4번, 3번 건너뛰고 4번 갈게요. 4번. 자, 문제 읽어보세요. 뭐 함수명은 뭐 모르시는 함수명은 없으실 것 같고, 자, 내용을 파악해 보면 홈런이 40개 이상 없다는 건 오늘 한번 더 읊어드렸다고요. 자, 홈런이 40개 이상이라는 조건,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평균과 관련 있는 함수가 에브리지밖에 안 보이네요. 알맞은 함수 골라서 됐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뭐 자동식을 쓸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average if 가를 열고 조건 값을 찾을 범위 홈런 40 이상 홈런 범위 콤마 40 이상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콤마 평균 구할 범위 삼진 평균을 계산하겠다. 가로 닫고 엔터. 자, 5번. 아, 이게 1급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더 그냥 함수 목록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 자,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자, STDV가 무슨 함수라고요? 표준 편차를 계산해 준 함수입니다. 혹시 분산을 계산해 준 함수는 VAR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 계산.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뭐, 자, 그럼 데이터는 이꼴 STDEV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생산품 C 데이터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 가로 닫고 아마 엔터 치면 숫자 값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숫자 값이 나올 겁니다. 결과 값도. 그 숫자에 대해서 라운드 다운 내림하세요. 표준 편차라는 숫자 값에 대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1. 가로 닫고 엔터. 6번.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 문제 읽는 연습부터 하세요. 음. 자, 함수 파트는 제가 잘 안 읽을 겁니다. 지금 기본 하는 거는. 나머지 다른 거 할 때 제가 읽을게요. 아까는 드려야 되니까. 읽어보셨어요? 자, 라지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몇 번째 큰 값을 표시해 주겠다. 맥스는 최대값.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큰 값. 그다음 스몰.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해 주겠다. 미는 최소값을 표시해 주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작은 값. 앰퍼스 연산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내용을 보면 자, 3위 점수잖아요. 근데 라지가 등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라지와 스몰이라는 함수는 등수와 관련은 있죠. 몇 번째 값이니까.
그걸 가지고 몇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표현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3위 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물론 저도 3위 점수만 놓고 그냥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함수에 라지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신 표현대로 그대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똑같이 표현을 해버리면. 그래서 시험의 문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그 상황에, 거기서 제가 상황에 맞는 함수를 골라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위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아, 등수가 높다는 거니까 일단은 점수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세 번째 큰 점수가 되겠구나. 왜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라지 함수가 있으니까. 이게 없었다 그러면 저도 막 고민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높은 점수이구나라고 해석한다고요. 라지 함수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위 점수 몇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이라고 해석되어지겠죠. 시험은 3위 점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 번째 큰 값. 그걸 매칭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라 어레이, 오늘 인덱스 함수 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어레이, 데이터의 성격이 같은 범위, 데이터의 성격이 같은 범위, 그게 어레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냥 데이터의 범위가 아니라. 콤마 K 몇 번째, 3. 이게 끝이 아니고 점자를 붙이라 그랬네요. 그럼 아마 엔터 치면 숫자 값이 하나 나오겠죠. 연결, 쌍따옴표의 점, 그리고 엔터. 하나, 둘, 셋. 마무리 되셨나요? 제가 하나씩 빠뜨리고 가는 건 다음에 합시다. 다음 시간쯤 될 겁니다. 자, 함수 끝나지 않으면 다른 내용 안 할 겁니다. 함수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자, 통계 2. 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통계 2. 시트 통계 2. 교재는 72페이지. 잠깐만요. 조금 수월한 것부터 하고 갑시다. 자, 일단 5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 아니고 5번부터 먼저 볼게요. 문제 읽어보시고 어, 뭐 카운트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어찌됐든 문제를 읽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읽을 건데 당분간 안 읽을 겁니다. 당분간. 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액의 데이터가 숫자네요. 그럼 숫자 데이터의 개수거든요. 카운트 가로 열고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자, 엔터 치면 개수가 나올 거고 자신 없으면 엔터 쳐보세요. 자신 있으시면 그냥 바로 합시다. 저 숫자 데이터 연결 건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연결.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붙여기 엔터.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문제 제대로 읽어보셨죠? 예? 문제 안 읽었어요? 식 적는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문제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식은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자꾸 여기만 관심 가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이걸 외우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건 조금 잘못 적어도 오타 생기고 뭐 좀 잘못 적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문제 제대로 읽어보셨죠? 그러면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이가 해도 돼야 안 돼요? 이 문제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채점하시는 채점자입니다. 맞다라고 채점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 문제 읽어보셨다면. 저는 안 해줄 겁니다. 왜? 수거액이 존재하는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저건 범위가 와야지 수거액 값이 있는 것들만 골라서 뽑았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고 현실, 즉 실무적으로 내가 업무를 볼 때는 위에 걸 하든 밑에 걸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 건이라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암산을 해서 내가 직접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는. 왜?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와 시험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시험은 틀린 거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즉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시험 성적이 좋은 친구가 항상 똑같진 않죠.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성적이 조금 좋게 나오는 건 관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가 1등 매번 1등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친구가 항상 있다니까 주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격증 시험 보러 가기 때문에. 자,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틀렸다가 아니라 시험의 문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작성 안 할 겁니다, 이거. 그런 말 한마디에 말이 아 다르고 다르다는 게 그게 시험이라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내용 읽어보시고, 읽을 때, 문제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 모든 힌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자, 읽어보셨다면, 자, 여기 내용에 빈셀이 있었죠. 자, 빈셀은 지난 시간에 뭐 공란이라고 표현한다 그랬고, 셀상에 아무 내용이 없다, 데이터가 없는 상태를 공란 빈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표 6에서는 빈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석이 X 표시니까 저기, 반대 거꾸로 B에 있는 자리는 뭡니까? 출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빈 셀의 개수가 횟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B에 있는 셀을 카운팅 하겠다. 무슨 함수? 카운트 블랭크 랭지 셀 범위 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임의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선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 요만큼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뭐 이렇게 숫자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 연결해.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빼먹어서 처리. 엔터. 2번 가겠습니다. 2번. 표 2로 가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안 할 거라니까요. 요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하나 정도는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5분 드릴게요.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5분이 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4분 정도 드리죠. 자,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고 꼼꼼하게. 먼저 하세요, 이제.
한번 해보셨죠? 자,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성별이 여, 조건 한 개, 시기가 과장, 조건 두 개. 일단 저하고 같이 하세요. 다 마무리 안 되셨더라도.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 자, 문맥에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네요. 엔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했다가 주어진 함수 average equals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함수 average equals나 sum equals 함수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계산할 범위인 평균 구할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나머지 이꼴 함수식 작성 average equals 가로 열고 평균 구할 범위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콤마 엔드 조건이니까 어느 조건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다. 성별 범위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저는 콤마 여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꼴은 생략 조건에서 콤마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시기 범위 내에서 콤마 과장 이꼴 생략 이거 걸어 닫고 엔터 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라운드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반올림하세요. 천의 자리에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 정수값 뒤에 정수값 속에 0이 4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사이사이에 확인하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으면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엔터를 딱 쳐버리면 이 식을 다 적고 엔터 쳤을 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쳐버리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운데 확인을 좀 하고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쭉 긴 수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잘 안 되는데, 단계별로 잘 안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면 어차피 식은 결과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같이 문제를 읽을게요.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표 1에서 성점 데이터 확인하시고, 혹시 문제 읽으시면서 데이터 확인하고 계세요? 문제에서 그 표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시라고 문제를 읽은 건데 혹시 그 같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시오. if와 랭크점 eq 함수 사용. 자, 등수 구할 때 필요한 함수가 뭐라고요? 랭크점 eq. 등수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 랭크점 eq. 자, if 함수 나오네요. 자, if 함수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맞나요? 이거. 자, 이걸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 잠깐만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1등, 2등, 3등인지를 구분하셔야죠. 그럼 등수를 매겨야 되겠네요. 등수 계산 함수가 뭐라고요? 랭크.eq 이꼴 랭크.eq 가로 열고 넘버 뭘 기준으로 성점의 등수 매기라고요? 성점을 기준으로 이게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성점. 자, 여기 넘버 개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개별 데이터, 개인 데이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겠죠? 콤마. 그다음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 자, 아, 셀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네요. 그러면 범위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니요. 그런 고정관념이고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도 가능하다.
물론 제 현재 상황이 이런 거고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밑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등수 매길 때 똑같은 범위 안에서 등수 매긴다 그랬으니까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콤마. 정렬 방식은 자, 두 번째 인수의 데이터 전체 성점. 성점은 높은 게 1등이죠. 축구 안 보세요?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시죠. 뭐 다른 경기들 있잖아요. 경기 이기면 무조건 성점이 얼마 얼마 그래 가잖아요. 그러면 높은 성점이 1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높은 성점부터 낮은 성점 수는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게 뭐라고요? 내림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1, 2, 3등에 대해서 결성 진출,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라고 했으니까 자, 물어봐 줘야죠. 1입니까? 물어봐 줘야 되고요. 이 전체에. 그 다음 등수값이. 그럼 등수값이 다 2입니까? 물어봐 줘야 되고. 등수값 3입니까? 그럼 세 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방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등수값이 에? 3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번만에 끝나겠죠.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마 최소 3개 정도는 yes, yes, yes라고 true, true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그럼 true라고 대답하는 녀석들은 뭐라고 표시할 거라고요? 결성 진출이라고 표시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공백 문자 표시할 거라고요. 이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true일 때 가표시, false일 때 가표시. 그게 if 함수라고요. 그 상에 맞는 함수를 잘 뽑아내는 게 실제 함수를 잘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자, if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를 하라. 자, 형식 다시 한번 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우리 마법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제가 범위 선택해 놓은 이 조건은 중간 결과가 true, false가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형태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콤마. 그다음 두 번째 인수는 true, 이 값이 true라면 값 표시. 모든 경우수를 다 나열해 주셨네죠. 경우수 해봐서 두 가지밖에 없죠.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false일 때의 값 표시. 이렇게. 그리고 모든 형식이 다 갖췄으면 가로 닫고 엔터. 아마 저기에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내용은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표사는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파키 참조 오늘 하셨죠? 그 함수 목록 복습하고 올 거라고 믿고 일단은 지금은 안 할 겁니다. 날짜 1로 가겠습니다. 날짜 1시트. 이제 89페이지. 제가 미리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계산 작업 파일 안에 보시면, 아마 지금 이제 여기 오니까, 함수, 시트 이름에 3이 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넘어오니까, 3이 붙은 거 있죠. 이게 1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안 할 겁니다. 앞에 있는 1, 2가 다 되고 나면 그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천이 없으면 문제를 못 푼다고 제가 늘 했던 이야기니까. 자,
3번부터 갈게요. 89페이지 3번. 문제 읽어보시고, 이 데이터가 무슨 함수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얘를 어제 돈을 빌리고 석 달 뒤에 갚겠습니다. 석 달 뒤 날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데이터라는 함수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달의 말일자를 표시해주는 이 month라는 함수 같이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workday, 작업 완료 날짜, 택배 배달하는데 우리 집에 며칠 도착하느냐 기억나세요? 그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제 내용을 읽어보시고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지 고르셨어요? 두 개 중에 이 데이터 워크데이 중에 알맞은 함수 어느 거죠? 몇 달 뒤 날짜라는 표현이 함수 명령을 안다, 함수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아니라는 게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개월 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근데 여기는 지금 휴가 일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워크데이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러면 워크데이라는 거 가면, 자, 아까 그랬죠. 문제는 절대 친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실제 자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의미하고 매치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휴가입니다, 휴가. 휴가가 작업이라고요. 자, 보세요. 작업 시작일, 작업 일수, 그러면 휴가 갔다가 도착하니까 작업 완료일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워크데이를 함수 쓸 수밖에 없고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이꼴 워크데이 가르르고 스타트 데이트 여기서는 휴가 출발일이 되겠죠. 상대 참조 콤마 자 데이스 휴가일 물론 문제에 따라서 여기에 홀리데이 공휴일을 설정해야 될 문제도 공휴일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1급은. 지금 여기 2급 수준이라서 공휴일을 설정 안 해서 그런 건데 지금은 가르닫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휴가가 여기 작업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그 판단의 근거는 워크데이라는 함수 때문에. 그래서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걸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답안지 보고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게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2번 읽고 계세요? 좀 기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자, 같이 합시다, 같이. 자, 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아니, 이건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어, 나이를 계산하라 그러면 나이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산하는 건지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뭐라고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요? 무조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를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게 만 나이는 무슨 뭐가 기준입니까? 생일이 기준입니다. 생일이. 생일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그게 만 나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뭐라고요? 나이 계산한 방법을 제시를 한 거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계산할까 싶어서 수험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이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이 계산이나 연차, 근무 연수 계산하는 거나 또 연차 계산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래서 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기준일의 연도 이꼴. 이거부터 합시다. 수시형 형태 반복 정도 자동식이 한 번 사용. 오늘 계속 읊어드려야 되겠네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피날 정도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아, 연도를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이어. left는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앰퍼센트 연산은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연차 계산은 기준일의 연도만 표시하겠다. 이어 J1. 자, J1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나이 계산하는데 기준값이 흔들리면 안 되겠을 거 아니에요. 절대. 가로도 없고. 그러면 요렇게 2023이라고 요렇게 값들이 나타나겠죠. 요 정도 상상되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뭐라고요? 응? 입사일의 연도. 이어. 입사일 가져오면 되죠. 개인은 입사일이니까 상대 참조. 가로 닫고. 그러면 이 사람은 4년 차군요. 뭐 여기서 말하는 4년 차, 8년 차. 그 옆에 뭐 가로 열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연결 쌍꺼풀 가로 열고. 잠깐만요. 연산자가 가로 없이 연산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겁니다. 나열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로를 치셔야 됩니다. 그럼 구조가 복잡해질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연산자 저기 마이너스라는 산술 연산자, n% 연산자, 연결 연산자 저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가 높다고요?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저기 비교 연산자, 같다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가로를 따로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녀석이 먼저 계산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 그 다음 연결. 그 다음 뭐? 나이 계산 어떻게 하라고요? 1900. 아유, 잠깐만요. 맞나요? 마이너스. 아니군요. 잠깐만요. 기준일의 연도. 연도가 필요하네요. 바로 이거 기준일.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해 주셨고. 자,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이렇게 계산하였으니까 따라갈 뿐입니다.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친절하지 않다 그랬죠. 앞을 다르게 표현하면 왼쪽 두 글자.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I3셀 참조, 상대 참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콤마 몇 개? 두 개를 뽑아야 연도 정보가 될 거다. 1900에 대한, 레프트 함수 가로 닫고, 1900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31살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옆에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된다. 연결. 가로 닫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문구 처리 엔터. 시기 길 뿐이지 뭐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일 번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셨어요? 자, 주어진 함수가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네요. 이건 무슨 함수죠?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이건 의미가. 그 다음에 미드,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추출한 함수죠.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은 날짜 데이터로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짜 데이터로. 그래서 데이터 함수를 쓰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제가 판단을 내린 거고. 그러면 날짜 데이터로 바꾸려면 무슨 정보가 있어야죠? 연, 월, 일 정보가 있어야만 날짜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짜를 바꾸기 위한 연월일 정보는 어디에 있죠? 주민등록 앞 두 글자가 연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출생연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세 번째, 네 번째가 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섯, 여섯 번째가 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 가지고 있어야 그걸 변환시켜서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변환시켜서 날짜 데이터로 여기 나타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주민등록번호 앞 두 글자 뽑고 싶습니다. 무슨 함수? 네? 요거 88 뽑아서 나타낼 거라니까 무슨 함수? left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문제에 lef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빵점입니다. 문제에 있는 대로 치죠. 문제 레프트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레프트 없는 대신에 뽑을 수 있는 함수가 미드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럼 미드가 레프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드가 레프트를 대신하려면. 자, 미드밖에 없으니까 미드. 가로 열고 텍스트 주민등록번호 콤마 미드가 레프트 역할을 하려면 스타트 넘버가 얼마가 되면 될까요? 1, 1, 콤마 몇 개? 두 개를 뽑겠다. 콤마.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뽑는 게 월 정보니까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는 거죠. 미드. 텍스트 원본 문자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콤마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뽑아야 이게 월 정보가 되겠죠. 콤마 그다음 일자 정보가 있어야 될까요? 일자 정보는 다섯 여섯 번째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죠. 이것도 미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 콤마 다섯 번째 시작해서 두 개를 뽑겠다. 그럼 지금 뽑아놓은 자료가 연, 월, 일 정보 맞죠? 이걸 뭘로 바꾸겠다고요?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세요. 뭡니까? 이때 필요한 함수가 데이트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엔터. 그러면 결과값이 날짜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식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식도 있는데 그건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서 체크하시고요. 사실은 이게 2급 시험에서 이 문제는 방금 저희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미드 데이터라는 함수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레프트, 미드, 데이터 함수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다 표시해 놨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1급 시험 문제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위해서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컨트롤 S